디지타임즈 아시아의 보도인데요. 자, 삼성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4 공급망 가시권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HBM4 납품 개시 사실 굉장히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양강 구도입니다. 자, HBM4 가격이 이제 3보다는 50%가 넘게 높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 가운데서 지금 30%는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SK하이닉스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HBM 집중 전략 시험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이 납품권 지금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네요. 예. 네. 그 HBM4가 도대체 언제 납품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HBM 납품을 갖다가 이제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화되고 매출이 일어난다면 사실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주가랑 매출도 상승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트렌드포스가 대만의 어떤 시장 조사,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데 트렌드포스가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라고 이제 어저께 이제 볼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실제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 그동안 뭐 거의 2년간 수모를 많이 겪었는데 그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기현 당시 사업부장 갔다가 유사히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 정기 인사가 아닌데 중도에 이제 경질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품을 못한 상황이고 HBM3는 납품 못한 상태로 넘어가면서 HBM4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트렌드포스가 이제 전망을 밝혔는데 트렌드포스의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시장에서 30% 정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차지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제 HBM4에 대한 스펙을 갖다가 그 엄청나게 높여 속도, 메모리 전송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면서 하이닉스는 쫓아갔고 삼성전자 맞췄는데 마이크론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제외하고 삼성전자 30%, SK하이닉스가 이제 70% 정도를 갖다가 HBM4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전망이 맞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수모도 또 이제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모멘텀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납품 기업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두 기업이 지금 물망에 당연히 올랐는데 자, 여기에 이제 HBM의 가격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죠. HBM4가 얼만큼 비싼 건가요? 예. HBM4가 이전 버전일 때 HBM3E보다 약 50%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HBM4가 HBM3E보다 더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HBM3E는 이제 그 단자 하나에다가 1024개의 이제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엘리베이터가 1024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는 데이터 전송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2배로 늘려서 2056개로 늘려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양산했으니까 당연히 양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산하는데 기술적 난이도 올라가지만 기술적 난이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비싼 소재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버전보다는 HBM4 가격이 한 5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래서 사실은 어저께 나온 여러 가지 우리나라 증권사 보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여기에 뭐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다른 사업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100조 원이 넘고 SK하이닉스도 100조 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10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있다고요? 예. 이 고민은 뭐냐면 사실 참 아이러니인데 HBM 때문에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근데 수급이 타이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범용 디램의 가격이 올라갔냐? 불과 HBM의 시장에 비해서 범용 디램의 가격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HBM에다 우리가 몸에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HBM4는 그만큼 기술 난이도 어렵고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갖고 있는 범용 디램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추가로 요청하니까 한국 해보긴 할 텐데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맥락을 갖다가 그 입장 표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용 디램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150조, 물론 이제 모바일 사포가 있습니다. 150조에 육박하는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사업부 내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 못해도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데 굳이 거기에 모면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램의 가격이 올라갔고 당연히 이제 범용 디램이 여전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HBM에 대한 개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삼성전자 일단 납품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네. 납품을 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과 재무제표에 찍힌 것 보고 확인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0%라는 숫자가 좀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것도 하나 확인해도 두 번째 뭐냐, 설령 HBM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HBM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HB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HBM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기서 R&D를 멈춘다면 이제 3년, 5년 뒤에는 완전히 이제 낙오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에 150조 영업이 나올지라도 안주하면은 3년, 5년 뒤에 삼성전자 되게 비참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전영현 대표이사가 더욱더 매진을 해서 R&D를 갖다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고 있습니다.